요즘에 예. 상당히 뭐 혼란스럽죠. 예. 야,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내가 읽었던 역사 책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예. 사석에서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도 다 놀래죠.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 내가 그럼 이 교과서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가? 이게 혼란스러울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건 어떨까요? 제 지도 중에 그 네네. 지도 큰 거 하나 좀 이렇게 전 세계 지도인데 네네. 그 한민족 교류 이동사 지도라고 이렇게 좀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러는 건데 하여튼 그걸 한번 선물로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 하나 좀 선물로 드리면서 좀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 그러면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영광이죠. 아유 저도 그럼 너무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남들도 여기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시간 되실 때 한번 저희가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제가 뭐 한 30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1시간이나? 뭐 아무리 네. 늦어도 언제가 좀 편하실 때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교복 바자의 어머니입니다. 그 바자회랑 파는 건가요? 네.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자회는 뭐 새 거를 파는 건가요? 한 거를 파는 건가요? 이건 이제 입던 겁니다. 아 입던 거를 좀 저렴하게 파는 거. 화면에 네네. 딱 반점을 이렇게 딱 네.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카리스마가 엄청나시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았었는데. 실제 보니까 순해 보이죠? 네. 네. 그 사진은 뭐 네. 카리스마가 엄청났어요. 네. 이래서 혁명가라고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화랑초등학교에 지금 원래 계속 여기가 사립이니까 네네. 계속 부임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 되시는 건가 봐요, 그죠? 네, 저희는 제가 27살에 여기 네네. 이제 처음 부임해서 예. 94년도에 이제 30년째 네네.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교감 교장 같은 경우 저희 재단에서는 공모를 해요. 내부 공모. 네, 내부 공모. 네, 그래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네네. 이제 임명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정년이 62세가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어. 62세. 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임기가 네네. 4년씩 네. 중임 한 번 받아서 8년. 이건 똑같습니다. 예. 똑같군요. 일반 공립이랑 예. 공립학교랑. 그러시면 여기 이제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더 교장 선생님이 되시기가 경쟁도 세고 다 같이 계시잖아요. 학교 사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시고. 내부라는 게 이게 네. 힘든 거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여기서. 동료들하고 경쟁해서 예. 해야 되니까 그 네. 상처도 있어요. 그게 공모라는 것 자체가 예. 결과가 딱 사립에서는. 나오면. 이 선생님들이 한 50분 정도 항상 계시나요? 여긴 더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24학급이거든요. 네네. 한 학년이 4학급씩. 네네. 24학급이니까 선생님들이 30명 정도. 일반 공립학교보다 좀 작은 편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강사들이 또 한 30명, 40명 정도, 40명 정도 그 강사. 합치면 또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장 선생님 되셨으니까 엄청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네. 아이들도 잘 가르쳐 주셨고 평판도 너무 좋으셨고.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그리고 굉장히 지금 보니까 핸섬하십니다. 목소리도 카랑카랑하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총명한 기운이 이렇게 가득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별 말씀을. 교장 선생님은 여기 지금 이 근처에 지금 화랑초등학교가 제가 그냥 대충 오기 전에 서치한 거로는 이 근처 명문이죠. 뭐 서울 명문입니다. 서울의 명문이에요? 야, 서울에 요즘에는 초등학교가 어디가 명문입니까?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누구나 아는 리라 초등학교. 리라 초등학교 명문이죠. 네, 그죠? 네. 명문이잖아요. 네. 경기 초등학교. 경기도 명문이에요? 네. 경기는 이제 정재계. 예. 그거는 이제 경기 고등학교 그런 거 아닙니까?
곧 초등학교도 그래요. 아, 초등학교도 처음 네, 들어봤어요. 근데 경기고등학교하고 경기초등학교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죠. 재단이 달라요. 경기고등학교는 공립이고요. 그렇죠. 예, 공립이죠. 근데 경기초등학교는 사립이거든요. 아, 경기대학교. 아, 경기대학교 거구나. 네, 네. 다르네, 완전히. 네, 완전 달라요. 그래도 명문이다. 거기는 그렇습니까? 뭐 리라보다도 경기가 오히려 더 전통적인 명문이니까요. 지금 초등학교를 네. 그냥 공립밖에 몰라가지고. 공립이라 그러나? 국립이라 그러나요? 저희 사립이죠. 아니요,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다 공립이고요. 아, 공이라고 붙이나요? 네. 그리고 국립은 이제 서울대학교 사대 부설이 있어요. 다르구나. 네, 예. 사대 부설, 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예, 예, 부설 예. 여기만 국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 거로. 네, 네, 국공 알겠습니다. 사립. 그래서 화랑초등학교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명문이라고. 그렇죠. 요즘에는 좋고. 뭐 서울에서 이제 그런 전통 명문 학교들이 좀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제 강남의 유일한 사립 네. 개성, 어, 그리고 천주교, 예, 예. 그 다음에 강남에서 접근 가능한 이제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네. 중대 부속.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화예고 선화예중 이 재단이 이제 네, 거기 원래 유명하잖아요. 경복. 경복. 예, 네. 경복 초등학교. 언제 경복이? 옛날 경복인데. 아직도 경복이네요. 지금도 경복이 아, 예, 예. 뭐 거의 탑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네. 이대 부속. 그리고 이제 화랑.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딱 초등학교까지밖에 없는 건가요? 중학교는 없어요? 중학교가 있었는데 네. 이제 폐교가 됐어요. 88년도에 폐교가 이제 됐어요. 현재는 이제 초등학교네요. 여기 보니까 경쟁률이 제가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사 보니까 3대1 정도 나오더라고요. 더 높. 뭐 3대1에 4대1 최근에는 이제 네. 그렇게 유지를 했었는데요. 네. 코로나가 딱 하면서 이제 추첨을 할 때 대면 추첨을 못 하니까 예, 예. 복수 지원을 이제 막 다 네. 이렇게 열어서 허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률이 네. 20대 1 넘어가는 학교도 많이 나와요. 그래요. 초등학교가. 아, 뭐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13대 1 정도 되는데 네, 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경쟁률이 제일 높은 뭐 개성이나 뭐 경복 이런 학교들이 네. 뭐 한 5대 1, 6대 1 정도. 그 아래가 뭐 한 4대 1 정도. 일단 이런 3대 사립 1. 초등학교는 매월 이제 등록금이라고 그래야 되죠? 등록금을 1년 그러니까 분기별로 받나요? 네네, 3개월로. 네, 3개월. 예, 목돈이고 대충 이제 다들 통학 차량 타고 다니는 게 기본일까요? 그렇죠. 이 근처는 이제 아파트가 요 앞에가 지금 화랑 그러니까 저기 뭐죠?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고 네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태릉 서주촌이잖아요. 네네.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금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쪽 앞쪽 아니면 예, 저쪽으로 경기도로 넘어가죠. 그렇죠. 여기가 전통적인 하계동, 중계동 학구열이 뛰어난 지역이니까 다 그쪽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네. 중계동, 하계동 이쪽 아이들이 이제 제일 많았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노원구의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아, 노원구 줄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노원구 옆에 경기도 남양주 쪽으로 이제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면서 별내 신도시, 예, 별내 신도시 예, 있죠. 뭐 갈매 신도시, 그다음에 다산 신도시 뭐 이런 그쪽에서도 쪽에, 와요? 예, 그쪽에서 멀리서도 들어옵니다. 오는구나. 네네. 그래서 다들 스쿨버스 타야 되고 뭐 급식비 따지면 기본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사립학교가 다 등록금이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렇죠. 다들 어느 정도 좀 자녀들한테 투자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보내시는 학교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름 듣고 아 믿을만하다. 그럼 그렇죠. 이제 뭐 보내는 본인들이 뭐 정보를 어머님들이 네, 네. 뛰어나시니까 이 정도 학교가 대단하다. 거기 그 중에서 이제 명문 초등학교 알려진 이제 화랑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 수업은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어민이 있나요? 일반 공교육에서는 지금 원어민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영어 교육이 저희는 오래됐어요. 개교 이래로 저희가 56년째거든요. 학교가 생긴 지. 네네. 예, 예. 그런데 개교 당시부터 저희는 영어 교육이 됐었어요. 어린아이들 때 초등학교 때. 네, 예, 68년도 개교인데 원래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작했죠. 네네. 그죠? 그 서울여대가 있었기 때문에 음. 서울여대에 이제 그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들이 아, 들어와 있었고 아. 저희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예, 예. 기독교 어느 파인가요? 저희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예장 통합. 네네. 가장 규모가 큰 파겠어요. 그죠? 그렇죠. 합동 통합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여대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이제 60년대에 막 계실 때니까 그분들이 우리 학교 애들을 영어를 가르쳐 주는 멋있다. 수업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서울여대에서 이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스웰이라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담당하는 외국인 교수들 네네. 이분들이 또 저희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외국인 선생님들과 내국인 선생님들을 이제 채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네. 지금 외국인 선생님 10명, 엄청 많네. 잠깐만요. 외국인이라면 이제 영어만 얘기하는 거 아니면 다른 이 외국어, 3외국어가 또 있나?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영어 선생님. 영어만 10명이라고요? 네, 그리고 와. 내국인 선생님 10명. 그래서 20명. 내국인은 뭐죠? 내국인 영어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그러니까 내국인 영어 선생님. 네. 영어 선생님만 2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당자가 21명.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야, 여러분 일반 공립학교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냥. 와. 저희 10명이요. 뭐 대부분 사립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아직 이쪽- 몰라가지고. 이쪽에 뭐 인근에 있는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그렇고 수업 시간도 많죠, 영어 시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립에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학원 일반적으로 브랜드 체인점 같은 경우는 30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30만 원이 넘고 수학도 30만 원이 넘을 거면 60, 70대고 뭐 기타 학원 하면 100만 원인데 여기는 그냥 한 달에 등록금 뭐 통합비랑 다 합쳐가지고 식비랑 합쳐서 100만 원 내는 게 더 여기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보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물론 또 학원 또 다니겠죠. 다니겠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사립학교 등록금이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반 학원 안 다니고 믿을 수 없는 학원은 아니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다닌다.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야 정말 많은데 그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죠? 근데 저희가 영어 수업을 네. 뭐 한 반에 저희가 24명이에요, 1학년이. 한 반이 네네. 한 반에 1학년이 24명이 무슨 소리죠? 1학년 한 반 정원이 24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96명이 네. 1학년 아이들인데 네. 4개 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이 1학년 일반 교실에 들어가서 24명의 영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1학년 96명을 10개 반으로 나눠요. 네. 그러면 한 반에 뭐 10명씩 쪼개는구나. 네. 수업을 할 때는. 그래서 10명씩 완전 들어가는 효과적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예, 예, 예. 10명이 필요한 거죠. 요즘 공립학교는 원래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을 여기서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공립학교. 그래서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요즘에 한 4반, 5반 정도가 평균인데 여기도 4반, 5반이지만 수업할 때 10명으로 쪼개서 한다는 얘기는 정말 영어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소인수로 이제 예, 이게 사립학교가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가 봐요. 그 정도 시스템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영어 선생님 여기가 특히나 많은 거죠? 영어 선생님들이 많아도 네. 저희처럼 한 학년을 같은 시간에 96명이 다 영어 수업 들어가는 야. 경우는 네. 흔치는 않아요. 이게 영어 반별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영어가 이제 글로벌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 영어만 좀만 하면 세계 모든 정보들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교육의 질이 지금 영어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이들은 딱 영어만 하는 거죠. 뭐 스페니쉬나 중국어 이런 거는 하나요? 중국어도 합니다. 있어요? 네네. 와, 야. 어떻게 됩니까, 중국어는? 중국어는 많이 하진 않고요. 네네. 지금 4, 5, 6학년 애들만 신청하면 아니요. 필수예요? 예, 수업이 있어요. 교과 수업이 있어요. 우와. 그래서 중국어 선생님이 5, 6학년은 일주일에 2시간, 예. 4학년은 일주일에 1시간. 야, 이 3, 정도가 3, 4, 5, 6학년이고요. 이러- 3학년도 네. 1시간. 이렇게 야, 됩니다. 이 정도로 언어가 돼야지만 이제 나중에 정보를 고급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대단합니다. 요즘 초등학교가 이렇습니다. 이제 사립학교가 그렇다는 얘기죠. 영어 선생님들은 다 국가가 조금씩 다 다르겠어요, 그죠? 대부분 뭐 미국이고요. 대부분 미국으로, 캐나다나 네. 뭐 뉴질랜드, 그 뭐 정도. 호주 뭐 이런 쪽 정도. 네. 약간 좀 북미계랑 영국계 살짝 네. 냄새나는 쪽으로만 선출하셨네요. 이렇게 네. 뭐. 부모가 한국인이고 이제 그 사람 국적은 미국인인 선생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있죠, 있죠. 예전에는 그런 이제 미국인 선생님을 우리가 채용했더니 약간 교포 느낌이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되죠. 교포죠. 뭐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싫어요? 옛날에는 싫어했어요. 어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것도 미국인이란데.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교사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옛날에는 네. 한 뭐 20년 전에는 미국인인데 네. 흑인 영어 선생님이 있죠. 흑인도 좋죠. 그걸 싫어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네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어요. 요즘은. 네, 네. 하여튼 요즘은 믿고 맡기니까. 네. 다 정보량들이 다 풍부하시니까. 지금은 뭐 인종도 다양해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야외 활동이나 뭐 이렇게 체험 활동도 많나요? 어디 뭐 사립학교는 막 승마하는 데도 있고 뭐 수영은 뭐 자주 하고 뭐 이런 어떤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주로 이제 그런 이제 특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 방학 때 캠프로 많이 저희가 진행하는데 방학 캠프요? 네, 예, 예. 뭐 승마 같은 경우도 방학 때 여름 방학에 이제 캠프가 있고 네. 승마 캠프가 있고. 네네.
그 방학 때 저희가 한 3주 정도 캠프를 해요. 네. 그래서 2주간 하는 영어 캠프가 있고 아, 영어를 배우는데 또 해요 네, 캠프를. 영어 진짜 캠프가- 재밌겠다. 애들 그다음에- 축복받았네요. 그다음에 저희 영어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캠프가 가능한 거예요. 영어 선생님 어차피 방학 때 노니까 이제 네네. 조금 이제 월급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예, 예. 그렇게 캠프 너무 진행까지 좋습니다. 들어가 있기 그럼 때문에 어디로 가나요? 아니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예, 그래서 열흘간 진행하는데 평소에 하지 못했던 활동들 그때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 영어네요, 그러면? 진짜 다 영어로 거의 수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캠프니까? 지금도 교실 수업은 네.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랑 캠프 때는 아예 그냥 쫙 그냥 열흘 동안 영어로 네. 진행하면 예전에 우리 그냥 공립 다니시는 분들이 뭐 필리핀으로 아이들 보낸다거나 뭐 잠깐씩 어학연수 보내는 거랑 거의 뭐 동일한 이게 여기 더 좋죠, 사실. 더 안전하니까. 네. 더 좋은 효과네요. 그리고 영어 캠프도 있고 뭐 저희는 이제 기독교 학교 성경 캠프라든가 또 생태 교육하는 생태 캠프, 생태교육. 예. 그다음에 영재 캠프, 네. 또 뭐 독서 캠프 네. 그런 캠프들이 저희가 한 6, 7가지 정도를 아. 방학 때 계속해서 3주 정도를 네. 계속 학교가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사립 초등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제대로 정확히 배우는 거죠. 정확히 배우고 이 중국어도 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또 사립을 가면 야 수준들이 저희 때 옛날의 수준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학교가 다 부모님들 교육열이 예, 뛰어나요. 예전보다는 엄청 높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구가 굉장히 많죠. 요구가 많으니까. 진짜 이런 사립학교는 많은 돈을 내고 아이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학교에다가 많이 요구를 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그리고 사립학교는 경쟁이잖아요. 무슨 경쟁이죠?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 아니요, 관련이라든가. 학생 신입생을 저희가 네. 공립학교 같으면은 이제 지역에서 네. 배정을 하잖아요. 예, 예. A 초등학교다가 예, 예. 이제 다 지역별로 이렇게 예, 배정을 예, 해주는데 예. 사립초등학교는 저희가 모집을 해서 네. 이제 지원이 들어오면 정원을 넘치면 저희가 추첨을 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지원이 없으면 네. 저희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업료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적어진다는 얘긴데 그럼 어떻게 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을 아. 채우려면 그만큼 부모님들께 만족감을 줘야 되고 만족감을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네. 홍보도 많이 하셔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 교육의 학생들이- 질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립학교는 뭐 지금 모든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해서 교원 평가를 받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뭐 사립학교는 20년, 30년 전에도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돼요. 늘 부모님들로부터 그렇네요. 그 선생님이 인정받지 못하면 네네. 정말 그 학교에서 근무를 못하죠. 네. 아니 그러면은 요즘에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점점 더 힘들어지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많을 때야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배속으로 막 네.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걱정도 하면서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네. 아이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아이가 더 귀하잖아요. 귀하죠. 집에서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양가에서 그 아이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네요. 사립이 선택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아이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학교가 뭐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라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뭐 당분간은 사립학교가 지금처럼 차별화된 경쟁력을 예, 유지한다고 굉장히 그러면 차별화되고 그러면 고급스럽네요. 뭐- 들어보니까. 사회적으로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은 이제 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공교육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학원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평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립학교에다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육질이 굉장히 좋네요. 예, 또 다른 엑스트라 학습을 하시겠지만. 자, 그렇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인천 송도의 체드윅 체도익 학교가 우리나라 등록금 최고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그 최고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한동훈 딸이 다닌다는 고등학교에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최소 500원 내야 돼요. 500원 내야 되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체도육에 가봤는데 거기 그냥 그 자체가 미국이더라고요. 예, 학교 자체가 그냥 고등학교까지는 것 같은데 시스템 유치원부터 예, 그냥 미국이라서 야 정말 참 그렇게 봐도 어찌 됐든 총 아이들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크게 보면 요즘 아파트 값들이나 그 주택 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자녀 교육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한번 사립학교를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그러니까 저희 그렇게 학교 생각하죠. 부모님들도 네. 뭐 옛날에는 사립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부잣집에서 보낸다 이런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해서. 요즘에는 그렇죠. 네. 이제 맞벌이 하시는 경우에 오, 아이를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오랜 시간 이제 케어를 받으면 좋잖아요. 네네, 그럼요. 근데 공립학교들이 이제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끝나고 태권도로 갔다가 학원으로 갔다 또 계속 학원으로 갔다 엄마 올 하죠. 때까지 예, 그렇죠, 맞죠. 그래야 되는데 예. 사립학교는 늦게 끝나요. 일단은. 아 그래요? 네, 시간이 늦게 끝나요. 그럼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즐거우면 즐겁겠죠. 네,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예, 예. 뭐 3번 하교를 하는데 2시 반, 3시 반, 4시 반까지 있어요. 그럼 4시 반에 하교하는 애들은 고학년 애들, 예. 5, 6학년 애들은 예, 이제 예, 예, 4시 예. 반 음. 하교를 하게 되니까 네네. 뭐 공립학교보다 이제 많이 늦게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또 학원 보내는 애들은 또 학원도 가요. 그렇죠, 보내죠. 다. 근데 이제 안 일단- 보내는 것 같지만 다 보내요 또. 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 일단 학교에다 맡겨놓고 사립학교로 보내는 게 좋죠.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하죠. 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많이 보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를 처음 둘러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 일찍 알았으면 사립학교 집 하나가 좀 대출 받아가지고 보내면 애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좀 경험도 많고 언어 능력도 되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많이 열려 있어야지 더 나중에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교육의 질에 따라서 좀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너무 뭐 학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공립학교 교육의 장점. 뭐 그렇겠죠. 또 그러면 공립학교에서 또 섭섭해 하시니까 안 되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좀 무리가 안 그리고 되면 사립학교는 네. 저희는 뭐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삶이잖아요. 이게. 아,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네, 도태되고, 자연스럽게 도태되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서 또 교장 선생님까지 이렇게 지위까지 오르시니까 그 노력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보면 이게 선생님들도 잘 인솔 하셔야 되고, 또 교과목에도 충실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드셨을 텐데, 취미로 또 한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신 계기가 좀 있을까요? 한국사 능력검정 1급이시면 그 전부터도 공부를 즐겨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사회 주축 되시는 분들은 다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좋아했는데 교사가 된 다음에도 이제 제가 고학년을 주로 담당하니까 예, 옛날에는 국사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5, 6학년부터 하잖아요, 요즘. 근데 하는데 사회 교과서에 뭐 세계사랑 이렇게 섞어 나오죠. 단원으로 예, 예. 이렇게 들어가 잠깐 있잖아요. 섞어 나오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 시간도. 네. 그런데 그 어쨌든 애들하고 같이 이제 사회 수업하고 이럴 때 역사 영역이 나오고 그럴 때 네. 제가 원래 좋아했던 과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미도 많았어요. 그래서 네.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이제 특히 이제 뭐 고대사에 대한 게 관심이 원래 많았어요. 네. 단군 고구려 백제 신라. 예. 네. 그래서 이제 6학년 애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일본에 졸업 여행을 가거든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네. 해외로 가요. 네. 역시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예, 예. 근데 어디 가나요? 교토, 오사카 이런 데 오사카 가나요? 나라 교토를 가는 게 백제네요. 예, 그 일본 속에 숨어 있는 이제 한민족사를 탐방한다 주제는 진짜 그거예요. 좋네요. 예. 경주가 아니고 백제로, 신라가 아니고 백제로 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애들하고 같이 그걸 하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냥 가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뭘 알고 가서 예, 봐야지. 예, 예. 아 이게 이거구나. 뭐 호류사를 갔다 그러면 네. 호류지. 네. 네. 광룡사를 갔다 그러면 네. 내가 보려고 그런 게 있고 그걸 미리 내가 알고 가야지. 네. 네. 야, 이 불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불상하고 정말 모양이 똑같네. 그렇죠.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 미륵 그런 거. 방가사유상. 네. 예. 그리고 뭐 동대사를 갔는데 예. 도다이지. 예, 이게 왜 우리가 보러 와야 되는지 모르고 가면 그냥 일본에 그냥 저리구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알고 가야지. 역사적인 맥락을 보고 가면 애들이 아 이게
이런저리구나. 야, 저 자긍심이 막 그냥 막 밀려오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애들은 이제 음, 굉장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네. 한민족사에 대한 백제에 대한 역사를. 관심, 자부심 뭐 네, 이런 걸 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거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교사하면서도 제가 역사를 좋아하게 됐는데 네.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책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노안이 와가지고 네, 노안이 오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좀만 보면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연히 우연히. 유튜브에서 책을 이렇게 막 읽어주거나 뭐 그렇죠. 소개해주는 이런 게 막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대신 읽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막 보다가 음, 그러다가 이제 책보고님 유튜브를 제가 딱 접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전엔 몰랐죠. 그래서 네. 그게 지난 겨울 방학에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죠. 음, 그래서 지금도 이제 틈나는 대로 계속 보면서 네. 막 생각이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해 왔던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네. 우리 역사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네. 막 이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역사에 관심 많으셨고 또 현장에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한국사 능력검정 1급이신데 책 보고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시는 과정이시네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도. 지금도 혼란스럽고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네, 그래서 아. 그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는 맞아, 야 이런 게 있었네. 음. 그럴 수 있지. 늘 네. 이제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예. 예. 근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계속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중간에는 그래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도 평가하나? 이제 네네. 다른 선생님 좀 더 보수적인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교수라 박사나 네, 그런 이제 것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보죠.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떤 분은 거기에서 뭐 이제 이런 지금 주장들에 대해서 막 언급하면서 엄청 비판을 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도 막 보다가 네, 다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고민이 많죠. 이게 네. 그러면 애들한테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친한 선생님들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동료분도 많이 계세요. 무슨 얘기야? 되게 이제 막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고려백제 신라 못했던 고려니까. 일인데. 네. 당연히 뭐 경주, 뭐 여기 신라, 뭐 공주 부여, 백제 뭐 이거만 네, 생각하고 있었고 예. 실제로 애들 데리고 거길 저희가 가잖아요. 지금 네. 4학년 애들은 공주 부여를 가거든요. 예. 그래서 경주를 가는 게 어때? 이제 막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요즘에 그 선생님 영상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럼 공주 부여를 가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경주를 이제 갈 때는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봐야 되나? 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뵈면 네. 그런 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다. 너무 좋죠. 네, 저는 이런 얘기 아니 너무 그러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네. 그럼 이걸 지금 선생님의 그 논리나 그 주장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교육에는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제 영상들 이제 직접 만든 영상들이나 제 책 소개하면서 이제 서로 비교가 되시면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혹시 찾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제가 해석한 중에? 아직은 제가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선생님 영상을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보고 나서 또 다른 걸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에게 자꾸 잊혀지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일관성 있게 계속 그 왜곡된 이 과정들을 계속 이야기하시고 네네. 지금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죠. 연구하지 않는 이 네네.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 논조는 제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네. 선생님이 주장하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면 큰일이잖아요. 일단 영토관은 제가 이제 변한 적이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3년 유튜브는 지금 3년이 거의 다 됐죠. 다 됐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또 교장실에 보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명도 있고 대천광야도도 있고 홍일광리 지도도 있고 중국 지도도 굉장히 많이 제가 번역을 해놨잖아요.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런 지도들을 딱 보면 이거는 웬만한 자신감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들으면 판매를 하고 제가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면 네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걸 보면 네.
이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지도랑 그리고 이게 뭐 원서를 보니 지도도 그렇고 그 왜 일식 기록 가지고 이렇게 일식도 예, 첨부해서 그런 하죠. 예, 예. 근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니까 야 이걸 모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동북공정이나 이런 역사 왜곡을 이 지속되면서 우리 역사를 네. 그냥 다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가 역사는 지금 그 왜곡된 역사를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네. 위험하고 미래가 없는 일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 그렇죠.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예, 들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제 그냥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한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모르겠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하는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하는 대화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대화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보면 5, 6학년 정도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는 더 그럴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밖에서 학원 교육을 많이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일반 애들보다 더 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땐 이렇게 하지만 영토관을 믿지 말고. 근데 영토관을 빼면 거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토관을 빼면 뭐 이게 이 위치다라고 비정을 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역사를 볼 때 네네네. 고구려가 어디까지 또 예전에 광역이 지도를 어땠어? 막 지도를 보고 공부할 예, 때. 그런 생각이 이제 저희들 세대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네.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 고구려는 이제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고구려 좀 넓으니까 그럴 네. 수도 있어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한계고. 예. 근데 신라랑 백제가 그 신라 백제는 이제 생각도 못했죠. 고려는 또 왜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리고 고려는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고려사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관심도 없고 네. 아는 것도 없고 아무리 한국사를 많이 해도 조선사는 다 꿰뚫고 네. 있으시는데. 예, 조선에 대한 거는 뭐 드라마 뭐 이거 엄청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예, 예, 맞습니다. 책도 뭐 소설이나 뭐 맞습니다. 책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예. 역사책 말고도. 네. 그런데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한 거는 대충 뭐 이렇게 항상 학교에서 배우는 예, 거니까. 고구려가 조금 넓었네 어쩌네 뭐 예, 이런 근데 것까지. 고려는 역사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크게 많이 다뤄지지 않잖아요. 뭐 기껏해야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정치나 게 관직적인 것들 행정 관련만 거의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삼국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그냥 거쳐간 나라 뭐 이 정도로. 근데 요즘에 고려 영상들 제가 많이 올리는데 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유, 깜짝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야, 그러면 개경의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 여기 북경 쪽에. 예, 북경 쪽에 네네네. 옆에 여기로 가거나 네네네. 아니, 나중에 이쪽으로 왔다 그러시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그러면 전혀 고려사에 얘기가 적혀 달라지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렇게. 예, 전혀 이게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통사가 맥이 맞죠. 예, 처음부터 아예 고조선 강역부터 삼국과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예. 맥이 다 일치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 역사 데이터베이스 거기에서 찾아서 네. 또 원서. 구글맵 지도에서 또 예, 뭐 또 그 보여드리고. 지역을 확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네.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신 것 그래서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통화할 때도 제가 네. 저희 이제 본관이 초계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예. 초계정 씨.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네, 네. 찾아봤더니 네. 원래는 이제 경남 이제 합천이 이제 예, 초계가 예, 본관이 예, 그쪽인데 예, 예. 낭자강 주변에 네. 거기에 어쩌면 좋아. 초, 제가 그때 한번 초계라는- 찾아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찾아 좀 보세요, 양자강 쪽에. 네, 그 이렇게. 찾으니까 양자강 주변에 네. 뭐 초계 강도 있고 그렇죠. 초계 촌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본관들 다 찾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많은 분들 지금까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랑 뭔 관련이 있는 한반도에 거지? 안 나오는 지역명들이 족보에 나오는 지역명이 그 위치 그대로 삼국의 위치에 나오니까 고려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뭐 양쪽 다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살짝 언급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일반 지금 대형 강사들한테도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학설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언급해 달라.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는 이 사고가 단단해지게 되면 사실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주장, 그다음에 식민 주장의 조력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좀 일제시대 때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장선생님으로 저도 그렇고 보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바뀌었을 건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원서도 안 보고 지도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죠. 선생님의 예. 그런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네. 그렇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예. 이제 과정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잘 되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럴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야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일선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이런 말씀 나눠주시고 초대해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인식과 상식과의 싸움이기도 한데 저는 항상 하는 게 제 주장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한번 확인해봐라. 그잖아요. 모든 분들이. 제가 사실 일반 주변에는 수십 년 동안은 그냥 얘기만 했는데 사실 말로 해서는 안 믿더라고요. 예, 공신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장님들 그렇고 뭐 정계나 학계나 지금 뭐 관공서 분들도 이렇게 나서셔가지고 본인이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용기를 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반 교사분들은 아직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뭐 좀 눈치를 보는 것도 있고 학부모들 눈치를 봐서 이렇게 선뜻 용기를 내주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좀 연차가 되신 선생님들은 해주시는데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이고 은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립이면은 저도 그렇죠.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연락을 사립 학교인데 이거 이 사진도 그렇고 이게 그 학부모님들이 참 난리일 텐데 야 이런 지도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놔두시면 혹시나 왔다 갔다 학부모님이 하다가 이상하시면 또 어떨까.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전혀 네 교장실 다 믿으시니까 네. 네, 교장실에 제가 이제 볼 때 네. 지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너무 좋죠, 하고 그러면. 싶어서 이제 지도도 걸어놓은 거고 그러면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처음에는 저거 저게 뭐예요? 뭐예요? 저거 뭐예요? 그래서 지도가 이제 크네요. 막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네네네. 이게 엄청 귀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되게 멋있대요. 멋있다 그래요. 멋있다. 요 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주면서 제가 한번 봐봐. 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봐봐. 그러면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도 보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배운 거랑 이제 네, 상식을 깨는 게 혼란스럽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죠.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막 혼란스럽죠 이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신라가 네. 중국의 동부를 해서 여기에 뭐 신라향, 뭐 신라원, 신라방 많죠. 예. 이 얘기를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6개보다 많은지 몰랐죠. 그리고 백제도 이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네. 그래서 이쪽을 차지하고 있었대. 막 뿌듯한 마음으로 어릴 때 예전에는 살짝 네. 차지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본토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 중국 애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라 백제가 이렇게 백제가 더 했죠. 뭐 우리가 배운 거로는. 그렇죠. 해양 물길을 차지하고 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신라도 그랬대. 뭐 이러면서 되게 뿌듯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만 같은 거죠. 이제 본토를 잊어버리고 섬에 갇힌 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됐던 게 그냥 단순하게 걱정됐던 게 네. 아니 이 논리로 얘기하다 보면 그럼 여기가 다 동부가 중국 동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에 존재를 했는데 그럼 이 역사를 중국 애들이 지금 현재 우리 땅에 있는 역사니까 이거 우리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다 가져가려고 얘네들이 싸우려면 어떡하지? 그게 동북공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벌써 백제의 역사를 뺏어갔으니까. 그 한반도에 있으나 중국 동부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걔네가 지명이 겹치니까 무조건 자기네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라가 자기네 거라. 이제 곧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6년 그쪽에 이제 백제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계림도독부라고 당나라의 속국이잖아요. 걔네가 표현하는 대로 계림도독부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사 같은 경우는 고려사의 이제 왕건이 이제 3대째 이제 건이라는 이름을 작제건부터 쓰는데 이게 이제 그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황제의 아들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며 뭐 신라며 백제며 중국은 이제 앞으로 다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은 당연히 명나라의 제후국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중국 동부에 있든 한반도에 있든 이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갖다 바치는. 지금도 거의 뭐 한반도에 있는데도 중국 만물론선이 있잖아요. 모든 것만 이렇게 발굴이 되면 다 중국에서 왔을 것이다.
중문을 안 불러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개념이랑 똑같죠. 그 박물관에 그 강의하시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앙박물관에서 네. 그 뻘짓해가지고 아, 많죠 그런 것들. 그 배현진 의원 뭐 예, 지적하는 예. 그 영상 보면서 아니 저도 몰랐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나?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막. 저희가 애들 데리고 백두산을 2001년인가 2년 이때 야, 초등학생이 백두산을 가요? 네,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때 백두산하고 네. 이제 거기 집안식 예, 거기 피라미드 무덤 적석총 네. 있는데 예, 고구려. 그리고 광해토항비 예, 뭐 예. 여기 좋네요. 초등학생 국내 때부터 뭐 와서. 국내성이라 그랬죠 그때는. 예, 그때 국내성이라고 하죠. 지금. 국내성 거기 집안식, 예, 뭐 예. 이렇게 예. 길가에 이렇게 조금 맞습니다. 예. 남아 있는 거 그거 뭐 네. 보고 뭐 이제 거기 답사하고 뭐 이런 예, 예. 걸 했는데 네. 그때도 중국 애들이 네. 그 백두산 올라가 가지고 뭐 거기서 우리가 뭐 할까봐 엄청 그랬거든요. 감시하고요. 네. 그다음 제재합니다. 네, 그랬는데 자유행동 못하게 해요. 공산당들. 그때는 이제 그 광해토항비도 비석 갓 없었어요? 이렇게 갓은 있었어요. 아, 그 위에 이렇게 유리가 없었구나. 유리가 없었어요. 아,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유리로 다 막아버리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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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또 이제 맘대로 공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맞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가는 애들은 이제 아예 그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 집안에 있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맞죠. 보수주의다 뭐 이런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압록강 위쪽에 집안 도는데 본토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본토에 나오는 유적이나 이런 것도 한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인식이 굉장히 좀 부재고 고려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이 그렇게 감추는 이유가 중국의 성씨 중에 1, 2위를 차지하는 게 왕씨잖아요. 고려 왕씨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면 이제 성들이 없던 사람들이 나도 한번 왕처럼 이름 붙여보자 이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김씨나 이씨. 이씨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나라가 망하니까 왕씨인 거예요 다. 그 저도 네. 그 그리고 왕씨 이씨. 김씨 있잖아요 경주 김씨. 예예예. 아 나 김씨는 그냥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예전에 그러셨구나. 대표적인 성이다. 뭐 우리 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김씨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한국의 성이 근데 중국에도 있구나. 정씨가 중국에 있는 건 알았는데 김씨가 있는 거는 설마 그는 야 김할지 신라 거기 김씨인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물론 이제 신라의 그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네네네. 내려온 김하민족의 뭐 네네네. 외부에서 도래한 네네네. 지배계층 시작해서 지배계층이 예, 예, 와서 예.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근데 뭐 심지어 지배계층하고 뭐 거기에 피지계층하고 청나라 다르다. 황제족이죠 김씨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중국에서 김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이렇게 많구나. 그럼요. 양자강 쪽에 다 많고. 예, 그거 모두 깜짝 예, 놀랐죠. 청나라도 김씨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족보 관련해 가지고 대륙에 있는 거랑 이제 비교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능성구씨부터 이제 점점 시작할 그거 건데, 봤어요. 예, 시작할 건데 능성구씨에서 종친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능성구씨는 원래 한국의 고유성씨인 줄 알았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중국의 바이두만 치면 엄청 나오거든요. 구씨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아까 초계정씨 찾아보셨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족보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저희 집에도 시골에 아버지는 그냥 네. 맨날 족보 얘기하네요. 여기도 한번 한반도에 안 나오지만 뭐 여기 양자강 주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거기서 막 무슨 모르는 산도 나오고 섬도 나오고 이러면 너무 재밌지 않겠나. 하여튼 뭐 한반도 궁격진 곳에서만 평생 살지는 않으셨겠죠. 이동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우려와는 다르게 한반도에 있으나 중국 동부에 있으나 어차피 중국은 다 지낼 거라 그런다. 네. 어제 거기에 이제 반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역할도 크고 저희 세대들의 역할이 좀 크지 않나. 굉장히 좀 힘들고 외로운 길인데요. 지금 많이 근데 알아보시니까. 역사를 전공하는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예요? 지원하는 애들이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이 네. 요즘에는 취업이 안 되니까 역사 네, 안 하죠. 그래서 뭐 저희 집 큰애 같은 경우도 네네. 역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는 장래희망이 역사학자였어요. 네네네. 저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예. 좋아하니까 그러셨구나. 정말 보여주고. 네네. 그래서 얘가 드라마를 볼 때 네. 뭐 선덕여왕 뭐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네네. 그때 아마 선덕여왕이었나? 예,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네, 얘가 네, 집에 있는 이제 그 어린이 삼국
삼국유사 네, 뭐 그런 거 많죠. 책을 삼국유사 많죠, 네, 우리나라에. 그런 책을 갖다 놓고 보면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관심이 많네요. 선동여왕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게 책에는 어떻게 나온? 그래서 얘가 역사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예. 그래서 나중에 지가 정말 역사학자가 되겠대요. 네네. 그럼 역사학자 되면 좋지.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저 취업이 안 돼요. 의미 있는 일이니까. 공공기관에 해야죠. 네.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 가야지. 공무원 되는 거겠죠. 예. 그랬는데 네. 실제로 아이들이 뭐 역사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게 네. 드물잖아요. 굉장히 드물죠. 네. 예, 그리고 요즘은. 지금 또 역사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드물고. 요즘 다 약사 된다고 그러죠. 그거 다 의사, 약사. 예전엔 변호사였고. 예, 그래서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아이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맨날 자꾸 뭐 근거를 들이대니까 근거를 들이대죠. 야, 우리도 열심히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훌륭한 학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런 근거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반론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게 중국하고의 좀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도 큰 문제다. 더 이게 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전에 집안식 가보셨으니까 더 동북공정 얘기도 느끼시겠어요.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20년도 더 지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걱정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고구려를 조금 가져갔구나. 가져가겠구나. 예. 지금 신라 백제까지는 그랬는데 고려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뭐 궁금하신 것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개인적으로? 거가 뭐 있을까요? 그거 적어 오셨어요. 아니, 적은 게 아니라. 재밌습니다. 이럴 때만 가슴이 막 설레고요. 저는 막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조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어떤 걸 궁금하십니까? 제가 아는 그래서 어떤 걸 좀 나누고 싶은지 너무 궁금합니다. 야, 다 리스트를 쫙 정리하셨어요. 그냥 어떤 거 있습니까? 그 대륙에 있는 이제 네. 고구려 백제 신라 네. 하고 네. 그러면 그럴 때 반도에도 분명히 네. 사람들이 뭔가 세력이 계속 사는 있었겠죠. 거잖아요. 예. 그거는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국사기에 보면 일단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도성이 있고 이제 강이 있는데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왕조의 기록이란 말이죠. 이게 서민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서술하는데 무슨 지금 울릉도 주민을 기술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왕조의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심지가 많이 기술이 돼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기술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겠죠. 주요 지역이 아니면. 그런데 이제 유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가덕도도 그렇지만 뭐 지금 중도 유적지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항상 사람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든 없는데 일단은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뭐 유물이 발견된 무조건 이 지역에서는 신라다, 이 지역에서는 뭐 백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라 쪽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서는 고구려형 유적이 굉장히 유물이 많이 발굴이 돼요. 네. 거기에 적석총도 많고요. 천마총도 누구 건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거 뭐 신라라고 그냥 붙인 거지 우리가 누구 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흉노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 건지를 정확히 모르고 또 무열왕도 그렇고 이 비석 자체가 다 남아 있어서 온전히 남아 있는 비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아 있는 비석이라 해봤자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 비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북한산 정계비 같은 경우도, 진왕 정계비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지금 정림사지 서탁도 그렇고 또 이제 그래요? 1층에다만 써놨잖아요. 새겨놨잖아요. 그 소전방 누가 불탑에다가 전승 그거를 써요. 그거는 비상식적인 거고 그때는 백제가 지금 부흥운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감이 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층엔 또 안 썼어요. 손이 안 닿나 봐요. 이게 코미디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비석 자체가 거의 조선시대 때 쓴 거의 비석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발굴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어찌 되었든 이 많은 유물들, 그러니까 불상도 그렇고 거기 이제 연호가 나오는 것도 보면 무조건 고구려 땅입니다. 무조건 고구려 땅이고 신라의 흔적은 이제 중원 고구려비에 나타나고 중원 고구려비에 이제 신라의 매금을 이제 이쪽 지역을 다스리라고 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고구려 비석에. 그리고 또 이제 고려로 넘어가면 당연히 제주도가 나오고요. 한라산도 나오고, 예, 고려의 기록에 대마도도 나오고, 개성윤도 나오고, 지금의 현재 한성 위에, 그러니까 서울 위에, 서울의 개성에 또 지역명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당연히 우리 영토다.
근데 중심지는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심지가 이제 예, 왜냐하면 대륙으로. 여기는 강이 아시겠지만은 해외랑 비교했을 때 뭐 템즈라든가 아니면 라인강이라든가 뭐 이런 세느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한반도에서 제일 그러니까 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강 아니면 대동강이에요. 북한의 대동강. 그 정도 빼고는 그렇게 큰 강들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식수원으로 쓰고 이거를 쓸 수 있는 강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보시면 그 우리가 경주에 가면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발굴했을 때 나온 금관 뭐 많죠. 이런 금부치 이런 게 예, 엄청 많죠, 나오고 많죠, 많죠, 뭐 많죠, 황금의 제공 뭐 예. 이런 얘기 하듯이 네. 그런 금관이나 이런 게 중국 그럼 신라의 위치에서도 발견이 돼요? 중국 만물 창조론 이제 모든 게 나오면 이제 중국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습관인데 버릇이고 중국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 발굴되는 거는 그때 집안 가셨듯이 네. 발굴이 돼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동해 쪽 연운항 쪽에서 뭐 어떤 고려의 뭐 유적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안 나와요 방송 뉴스에. 그럴 수 있구나. 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나오면 얘네가 해석을 반대로 해버리죠. 둔갑을 해버리죠. 아 교류가 있었다. 네. 교류가 있었고 얘네들이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이제 개인 판단인데요. 사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도 중국에 남아있는 유적 유물이 너무 많고요. 고려까지. 그래서 전번에 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뭐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인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국가가 바뀌면,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인디안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인디안 언어가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한 200년 조금 넘었는데. 그런 것처럼 언어는 가장 빨리 바뀌는 거고요. 지금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언어는 너무 빨리 바뀌어요. 너무 빨리 바뀌고 방언이나 토속어는 남아있기도 하죠. 이 민족관으로 따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섞여서 옛날에도 분명히 살았을 거고 가덕도 같은 경우도 외국인 독일 유전자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다 그때 당시도 힘들어서 걸어다니고 배를 타고 다녔지만 거기서 정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한민족 개념은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가장 핵심은 그냥 취미 생활보다는 저는 그냥 이제 뭐 어느 정도 안다 이런 게 아니고 고상한 취미가 아니고 항상 본질은 동북공정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역사관 그러니까 둘이 똑같잖아요. 일본과 그 중국의 역사관이 똑같아요. 지들이 만들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가서 이제 우리 역사관을 되찾자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중국에 사는 사람 뭐 우리의 뭐 10촌 이상 뭐 10촌, 50촌, 100촌 뭐 이렇게 먼 친척이다 이렇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자꾸 서열을 나눠가지고 한국인을 깔본다거나 한국인은 문화 도둑놈이라든가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네, 뭐 한푸부터 시작해서 김치도 우리 거고 거의 다 백채 먹었으니까요 예전에. 그리고 또 조우관도 시작하고 뭐 갑옷도 다 옛날 한나라 거다 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K 열풍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문화적인 강국은 됐지만 자기네들의 역사적인 긍지를 갖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한족들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예 그리고 일본은 혼낼 놈들 그리고 한국은 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예. 중국사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 거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나라가 많고 그리고 막 엄청 예. 크고 이게 뭐 길고 많죠. 많고 하니까 예. 그리고 늘 우리가 그냥 막 당하는 시기가 많았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면 네. 한나라 때부터 당하고 막 네. 계속 고조선 당하고 역사에 그런 것만 주로 나오지 우리가 뭐 한번 쳐들어간 건 몇 번 안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빼고 중국사는 그건 별로 관심 없어 이랬는데 예. 이게 중국사를 알아야지 되는 거구나. 다 연결돼 있죠 우리랑. 네, 이게 전혀 그걸 모르면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모르면 어디서 속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속는지를 모르니까. 네네. 고려 말에 그러면 예. 고려 말에 그 도읍이 그러면 심양이나 이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고려말 때는 고려 사회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공민왕 때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홍건적의 난을 이제 토벌을 했다고 나와요. 네. 홍건적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경과 개경이 불탔잖아요. 이 불탄다는 얘기는 이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경복궁도 그 나중에 젖었잖아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그거 계속 방치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백 년 방치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개경과 서경이 불탔다는 얘기는 이제 도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고려사도 보면 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뭐 한성, 우리도 경복궁 있고 창경궁도 있고 뭐 창덕궁도 있고 경희궁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궁만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고요. 고려사에도 많아요, 궁이. 많고 움직였는데 이제 홍건적이 드디어 이제 명나라를 건국하고 주원장이 이제 세력이 오면서 이제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왕 때 이 도읍에 천도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한반도에서는 이제 한성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평양도 있고 그래요. 근데 평양이란 지역명이 변양자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까요? 여기만 해도 지금 네. 여기도 지금 평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기 때 평양으로 천도한다 그러면 여길 수도 있지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길로 이렇게 이어지는 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육로예요, 육로. 그리고 한성 자체도 여기를 한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 한성이지만 고려 말 때의 한성이 여기에 보면 이 한성 각자라고 한상에 이게 여기는 한성입니다 하고 고구려 시대 때 새겨놨어요. 이 벽돌에. 평양성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평양으로 불렀던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중국 사서에 보면 고구려는 도성이 2개가 있는데 국내성과 한성이 있다. 이 한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가 한성이고 여기가 평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추정의 영역이에요, 사실. 뭐 더 이상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뭐 이성계는 원래 그쪽 집안이 동국면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원나라에 붙었을 때는 고려를 우습게 여기던 세력이에요. 예. 지들은 이제 원나라라는 얘기죠. 그런 애들이 이제 원나라가 북원으로 도망가니까 고려에 와가지고 조정에 와서 공민왕 때 이자춘이 와가지고 내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가서 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공민왕이 조정에서 싫어하잖아요. 무슨 네가 지금까지 원나라 다루부치하고 고려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놈들이 오랑캐 놈들이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제 공민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쌍성에서 하얼빈 쪽에서 쌍성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한번 진압해봐라. 그런 얘기가 고려사랑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진압을 하는 걸 보고 그럼 믿겠다. 하지만 그 믿을 수는 없던 거죠, 사실. 네. 예,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 초기에 보면 여진족이랑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여진족이랑 싸울 이유가 있는 거죠. 여진족이 뭐 여기 막 산 타고 와가지고 말 타고 여기 산 타고 와서 싸우겠어요. 그죠? 여기 다산인데 예,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한다면 이제 뭐 깔끔히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나라 끝난 다음에는 건주 여진 여기 다 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건주 여진을 일로 보거든요, 지금. 여기는 건주 이렇게 산해관 바로 넘어가면 산해관을 바로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이제 본인들이 청나라는 본인들이 고구려로 알고 있었던 민족이라고. 그래서 만주원류관 고구려가 빠져 있잖아요. 네, 본인들은 아직도 고구려인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민족성이나 역사관을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쟤네한테 맞춰서 얘네들은 다 부정을 하지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좀 반론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선생님 개인 교습을 받거든요. 아니 질문이 많은데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 이게 지금 얘기는 뭐 거의 다 나눈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괜찮습니까? 네네. 아유. 네, 그러면 좀 풀렸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에는 뭐 다른 취미들은 역사 쪽 말고는 없으십니까? 예전에 계속 이렇게 책 보시는 취미 아니 뭐 역사는 아이도 그렇고 뭐 어떻게 올해 합니까? 좋아해서 그랬던 거고요. 네. 운동 좋아하고. 아, 운동 어떤 운동 하세요? 뭐 운동은 최근에는 이제 뭐 골프 한 지는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허리가 이제 별로 안 튼튼해 가지고 나이 들면서 네네네. 체중이 부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데 네. 골프 좋아했었고요. 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네.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책 보시고 연구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학자 스타일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선생님은 원래 역사를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면 역사를 전공했으면 이걸 안 하죠. 아, 원래 전공 아닌데 네. 전공을 하면 이걸 못 하겠죠. 그럴까요? 그럼요. 전공을 하면 사실 하기는 너무 학위를 땄잖아요. 네. 학위를 따고 내 지도 교수가 있고 네. 내가 그것 때문에 논문이 많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합니까? 이걸 먹고 살만하면 딴 생각을 안 하죠. 뭐 어려운 길을 자꾸 택해요. 일반 사람들이 싫어할 얘기를 뭘로 합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상식 기준에 예전에 이제 국민학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역사 배울 때 제가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아마. 선생님한테 북이랑 백제의 전투를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만민족이 배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싸우냐.
그거부터 아니 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감히 못하는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감히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도 부여나 뭐 이런데 공주나 가면서 낙화암 같은 거 보면서 야 여기서 어떻게 줄 서서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지 막 이런 그런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첨성대도 보면 경주 수학여행 많이 갔잖아요. 첨성대 보면 이거 왜 입구가 없어? 입구가 없잖아요. 아니 별똥별이 순식간에 떨어지는데 입구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관측해야 되는데 입구가 없이 그 3층 높이까지 기어 올라가려면 이게 별자리 보는 게 맞냐? 이런 건 기본적인 그 의심이잖아. 이런 것들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해결이 안 되면서 그래도 공부를 할까? 근데 조선은 막 뭐 계속 반란이 나고 계속 죽이고 서로 막 이런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다시 해볼까?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공부하기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고 왜냐면 그때 인터넷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임들 많이 가고 책들 닥치는 대로 도서관 가서 보죠. 이제 사기는 돈이 아까우니까 도서관에는 옛날 책만 있잖아요. 신가는 서점에 있으니까 한 달에 몇 번 가서 이제 계속 책만 보죠. 근데 이제 조선은 보기 싫고 고구려백제 신라랑 고려만 보니까 그게 저도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서점에 간 지가. 책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되니까 웬만히 나온 책들은 대부분 다 봤어요. 웬만큼. 뭐 자세하게 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신가는 무조건 다 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제가 외울 건 다 외우고 그때는 이제 노트로 했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요 책은 내가 좀 2번 읽어봐야겠다는 거를 사갖고 집에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모임도 많이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근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근데 자료가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자료를 모아놓고 좀 모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아놓고 그리고 또 원서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지도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딱 되면서 이제 너무 신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섣불리 얘기하면 이거는 갑자기 뭐 고구려가 조금 넓었다는 건 괜찮은데 신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고려가 막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건 바로 그냥 예전에도 그런 유사한 학설이 있었는데 다 미친놈이었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고 사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기가 굉장히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영상 시작한 게 이제 그러면 일단 책을 읽어주자. 네, 그러면 좀 볼 사람 보겠지. 삼국사기 거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 그 만주원료 이런 거 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 내 의견을 조금 넣어서 하면 뭐 조금 따라오진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그 옛날 우리 뭐 제왕기 규원사부터 시작해서 구도지부터 그 책만 쫙 읽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다들 영토를 머릿속에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이분은 연나라나 고구려를 저쪽에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역명은 옛날 지명인데 나 생각이 서로 다른데 말은 잘 돼요. 그래서 야 이거는 옛날에 또 그 제야사학자 모임에서 나왔던 현상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지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영상을 좀 이제 설명 영상을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할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신뢰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너무 거부하시는 분도 많았죠. 머릿속에는 그 뭐 예를 들면은 북평화약 상국 태원. 그럼 태원은 저쪽에 있는데 북평화약 상국은 산해강 근처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산서성에다 옮겨놓고 이렇게 하북성에 옮겨놓으면 하면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굉장히 쫙 나눠지시면서 하시면서 이제 나눠줬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를 막 배포하면서부터는 수긍을 하시면서 이 지도가 거의 다 외워져야 되거든요. 지역명이요. 다 외워지고 뭐 또 더 많은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제가 안 보여드린 책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지금 그 정사 말고 그냥 일반 책들 시집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시집도 많거든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일반 사람 재밌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 혼자 재밌나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어느 정도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따라와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역사관의 차이가 있으신 거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이제 좀 현장에 계시는 분들 기관이나 아니면 또 이제 학계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 드리고 예. 또 저도 이제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좀 같이 알리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연락드렸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네. 이제 계속 네.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예,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죠. 자연스럽게 이제 책 보고 채널 영상도 이렇게 접하게 되시고 그러면 네. 평소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선생님도 엄청 바쁘잖아요. 네. 여긴 더 바쁘겠어요. 공교육도 엄청 바쁜데 네, 공립도.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예, 방학 예, 예. 때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자기가 개인 연수를 많이 하니까 아, 저도 이제 선생님 그 영상을 처음 접하게 돼 예, 방학 때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이, 네. 이제 보게 돼요. 아, 그렇죠. 선생님들도 또 영상이 뭐 그렇게 짧아요. 많이 길지 않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도 접하게 되면 선생님들 생각도 이제 많이 달라질 거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생님 하시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 것이 저희 같은 이런 그냥 일반인들이 역사에 대해서 다른 이런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런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게 큰 의미 있는 일 하고 계신 거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현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이제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네. 앞으로 더 많은 영상 네, 앞으로 많은- 또 많은 관심, 그다음에 네. 또 행동이랑 협조들 많이 또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